7-1번. 자, 두 직선이 이사분면에서 만난다. 이런 게 어려워요. 알겠죠? 이게 니네가 이때까지 풀어왔던 그런 느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만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 좌표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연립을 한 다음에 이사분면에 있도록 m값의 범위를 정해주자 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니네가 생각하는 그냥 편안한 의식의 흐름이거든. 알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어려워져.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좌표평면이니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그래프를 바탕으로 이사분면에서 만나도록 위치를 정해주자. 이때 중요한 건 mx-y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얘는 아무렇게나 지나가는 직선이 아니다. 그래서 y를 넘겨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얘는 기울기가 m이면서 마이너스 1,1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괜찮아요? 이걸 지나는 직선이다 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얘를 정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해져 있는 점.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거 y가 넘어가면 2x 플러스 4.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y는 2x 플러스 4를 그려놓고 요 직선을 그릴 건데, 이 직선은 마이너스 1,1을 지나가고 난 이사분면에서 만나고 싶으니까 이게 무난하지. 여기가 괜찮습니까? 항상 이야기하지만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 있잖아요.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는 일단 첫 번째로는 무난한 그림을 꼭 찾아야 돼요. 알겠죠? 이 위치를 먼저 정해두고 두 번째로는 경계, 이걸 찾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되겠구나 라고. 알겠죠? 항상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를 잡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위로 쫙 올리면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 괜찮습니까? 이거보다는 내려와야 돼요. 괜찮아요? 그래야지 이사분면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거 있죠? 요렇게 가는 거. 얘보다는 이렇게 올라가야 돼. 괜찮습니까? 여기를 붙잡고 이렇게 꺾어야지 이런 데서 만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기울기라는 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꺾을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거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작아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선 여기 꺾어야 돼요. 이렇게. 아니지. 얘가 이렇게 꺾어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이쪽으로 꺾어야지. 괜찮습니까? 이건 다시. 자, 노란 걸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야지 얘가 이렇게 꺾이면서 이런 데서 만나는 거예요. 이사분면. 그다음 빨간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잡고 이쪽으로 꺾어야 여기서 만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기울기보다는 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울기보다는 작아져야 된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또 질문. 또. 17번. 자, 직선 위의 점 A, B에 대하여 다음 직선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날 때. 자, 직선 위의 점 A, B라고 그랬으니까 대입하면 참이 되겠죠. 그래서 A는 2B A 플러스 2B는 2를 만족한다.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걸 넘길까요, 그냥? 이걸 넘길까? 그럼 A는 1 마이너스 2B와 같겠지. A 대신에 대입.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B가 있는 애와 없는 애를 구별한다. 이거 1 넘어올게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 식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날 때. 자, 우리는 이걸 보고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게 떠올라야 돼요. 괜찮아요? 이 B가 K 역할을 하는 거죠. 어차피 B도 얼마인지 모르니까. 괜찮습니까? B를 앞에 갔으면 좀 더 비교하기 좋겠지? 이렇게. 이걸 보고 이게 떠올라야 된다. 이게 뭐 이야기하는 거였냐면, 요 fx, y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을 지나는 익선을 말해주죠.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항상 지나가는 일정한 점은 얘와 얘의 교점을 말하나 보다. 괜찮습니까? 자, 첫 번째 생각.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이다 라고 판단하는 방법. 두 번째, 모든 점에 대하여, 모든 B에 대하여 만족한다. 지나간다. 만족한다. 맞아요? B가 뭐든지 간에 이 식을 만족한다. B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판단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둘 다 푸는 방법은 똑같아.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둘이 연립을 해야 돼. 생각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풀이는 똑같아요. 이해되죠? 두 가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괜찮지? 그럼 나 이거는 0, 이거는 0 해가지고 x는 1, 대입하고 y는 2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지. 이해됐지?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나는 a는 이라고 하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은 a를 넘기고 b는 이렇게 대입한 다음에 B 대신에 대입하고 A가 있는 애와 없는 애 구별해도 똑같은 답이 나올 겁니다. 괜찮죠? 자, 또 질문 15번. 자, 15번을 봅시다. ABP, ACP,
자, 삼각형 넓이를 2대1로 만들고 싶다. 우리가 배웠던 거,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다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먼저 평행선이 있을 때 밑변의 길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높이가 같을 때 넓이가 같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야기했었냐면 밑변의 길이 비율과 넓이 비가 같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자, 밑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 5고 예를 들어 3입니다. 그럼 넓이 비는 5대 3이다. 그래서 높이가 똑같을 경우에 밑변의 길이 비와 넓이 비가 같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여기를 밑변이 1이 되게 다 쪼개주면 밑변의 길이가 1이 되게 쪼개주면 넓이가 넓이 같으니까 넓이 5배 세요. 넓이의 비는 5대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니네가 배운 걸로 뭐가 있냐면 이거는 뭐 배웠을란가 모르겠는데 밑변의 길이가 같은 두 삼각형이 있을 때 높이의 비가 있으면 그 높이의 비만큼 넓이 비가 차이 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높이가 5h, 높이가 2h 이렇게 되면 밑변의 길이가 둘 다 똑같다고 했을 때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2AH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고 큰 삼각형의 넓이는 5AH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의 넓이 비율을 계산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양변에 2를 곱해서 날리고 양변에 AH 나눠갖고 날리면 넓이의 비가 2대5가 된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처럼 높이가 같다면 밑변의 길이 비율이 넓이 비율이 되는 거고 밑변이 같다면 높이의 비율이 넓이 비율이 된다. 괜찮죠? 여기까지 배웠단 말이야. 여기에서도 그래도 니네가 넓이의 비가 2대1이 되고 싶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밑변의 길이 비가 2대1이면 좋겠다라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괜찮나? 여기에 P가 있구나. 그럼 P 좌표를 구할 수 있으니까 A와 P 사이에 직선의 방정식은 구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어요? 요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또 질문 18번. 자, 직선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데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방정식이 y는 3x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괜찮나요? 이때 K를 적당하게 선택하면 Y는 3X가 된다는 의미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게 공식이에요. 괜찮습니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 이거예요.
알겠죠? 문제를 읽어보면 y는 3x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생각해보면 두 직선에 교점이 있으면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 몇 개야? 라고 이야기하면 겁나 많단 말이야. 이해되죠?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겁나 많은데 그 중에 내가 하나를 딱 골라갖고 얘는 y는 3x야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k에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저 말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이 식을 전개해서 x는 x끼리 y는 y끼리 뭐야? 뭐하냐? y는 y끼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됩니까? 일단 k가 얼마나 있겠어요? 나는 y는 3x라는 식을 만들고 싶으니까 k가 1이면 되겠지. 이거 없어져야 되잖아. y는 3x라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괜찮습니까? 상수함이 없어져 버려야 돼. k는 1이어야 된다. 자, k가 1이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2a-1의 x. k가 1이면 7-4a y는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은 자, 저 식의 모양을 만들려고 y를 넘겼습니다. 3x 플러스 3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지? 괜찮아요? 그럼 이 숫자가 3이 되고 이 숫자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땡큐한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얘가 6이 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돼도 괜찮은 거지. 얘가 9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돼도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얘와 얘의 비가 3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소리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딱 3, 딱 마이너스 1. 이건 아닐 수 있잖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 그래서, 2a 마이너스 1 대 7 마이너스 4a가 3대 마이너스 1이다. 괜찮습니까? 요거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시면 a가 나올 겁니다. a가 2가 나오네요. 깔끔하게. 괜찮습니까?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가 교점을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y는 3x가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괜찮아요? 자, 또 없어요? 또 없어요? 나 진도 나간다 그러면? 좋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을 하면서 뭘 배우냐면 해가 무수히 많을 때와 해가 없을 때를 배웁니다. 연립방정식을 할 때. 그래서 어떻게 배우냐면 ax 플러스 by는 c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는 C 프라임. 이런 식으로 연립 방정식을 써주고,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y는 1, 4x 플러스 6y는 2. 얘네 둘의 해를 구해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기본 해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무슨 소리야? x를 넘긴다. 연립방정식 할 건데? 누구? x에 계수 맞출래? y에 계수 맞출래? 위에다가 2 곱해야 되지? 위에다가 2를 곱하면 밑에 거랑 똑같잖아. 그죠? 그럼 이건 서로 같은 식이다, 다른 식이다? 같은 식이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와 얘는 사실 같은 식이다. 같은 식이면 식이 하나라는 뜻이죠. 사실은 식이 한 개. 괜찮습니까? 식이 한 개인데 문자가 두 개야.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니네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식, 문자. 자, 식의 개수와 문자의 개수를 비교하는데, 식의 개수와 문자의 개수를 비교하는데, 식의 개수가 더 많아. 문자의 개수보다. 그러면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식이랑 문자랑 비교하는데, 같아. 그럼 해가 상수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식이 있는데 문자가 있는데 문자의 개수가 더 많아. 이러면 해가 무수히 많아요. 이거 괜찮습니까? 이게 간단한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x 플러스 y는 5 해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5, 0 4, 1, 2, 3 이런 식으로 해를 내가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해가 무지 많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서도 얘네 둘은 알고 보면 같은 식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식은 두 개가 아니라 사실은 한 개였고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상황이라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하는 순간 니네는 이거 두 개는 같은 식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죠? 같은 식이라는 건 여기에서 실수배를 하면 얘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2를 곱해서 똑같은 식을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괜찮지? 그 말은 여기서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얘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4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a가 된다는 뜻이고 b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4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에다가 2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4에서 마이너스 2를 곱하면 a가 되는 거고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4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거를 유식하게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네가 같은 식이라면 개수의 비율이 일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만족하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럽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x 플러스 2y는 3. 3x 플러스 6y는 5.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고. 자, 위에 거. 양변에 3을 곱하면 3x 플러스 6y는 9.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얘네 둘은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위에 있는 애는 3x 플러스 6y가 5라 그랬는데 밑에 있는 거는 3x 플러스 9가 된다는 거죠. 플러스 6y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은 절대로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위에 걸 만족하고 밑에 걸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식이랑 문자의 개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해가 없는 겁니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연립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0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가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유식하게 말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개수의 비가 일정하고 x의 개수의 비와 y의 개수의 비가 일정한데 상수항의 비가 일정하지 않으면 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무조건 해가 있어요. 됐죠?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무조건 해가 있다.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거는 그냥 같은 식이니까 뭐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함수로 설명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함수의 모양으로 바꿔주면 2y는 x가 넘어가서 이렇게 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 괜찮습니까? 위에 있는 직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밑에 있는 직선은 3x가 넘어가면 6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6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로 바꿔서 보니까 기울기가 같은데 y절편이 다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라는 설명 때문에 평행하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은 교점이 없다라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방정식에서 해가 없다라는 건 함수에서는 교점이 없다. 그러니까 평행하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죠? 그럼 결론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건 중학교 2학년 때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C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상관없어요. 생각하는 방식은. 자, 그래서 x의 개수의 비율과 y 개수의 비율과 상수항의 비가 같으면은 얘는 사실 두 개의 식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해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괜찮습니까? 이 두 가지가 아니면은 우리는 그냥 해가 항상 존재한다. 교점이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거를 함수로 바꿔서 써주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얘를 함수로 바꿔서 써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같다.
요렇게 되면은 평행한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요렇게 하고 양변에 A'분의 B'을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고 곱하기 이렇게 해요. 그냥 할 걸 그랬나? 자, 마이너스 B'분의 A'.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고 양변에 A'분의 B'.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얘네는 이렇게 약분되면서 1 되겠죠. 여기가 A'분의 A'B분의 A의 B'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양변에 얘를 곱해주면 A, B'은 A' B 되는 거라서 여기에서 대각선끼리 같다라고 하는 식이 여기서 존재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요걸 보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기울기가 그냥 같아 라고 식을 써도 되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얘대로 보는 거 얘를 함수로 만든 다음에 그냥 기울기가 같다라고 보는 것 뭐든 상관없으니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수직으로 만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직선이나 곡선이나 만남에 있어서 접하거나 수직으로 만나는 건 겁나 특별한 거예요. 알겠죠? 어떤 도형이 접한다. 어떤 도형이 수직으로 만난다. 어떤 도형이 일치한다. 이런 것들은 겁나 특이한 겁니다. 알겠죠? 특이하고 특별하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수학에서. 자, 수직으로 만나는 것. 자, 봅시다.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에요. 됐죠? 어떤 두 직선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 됐죠? 여기가 괜찮죠? 이제 수직으로 만나는 걸 내가 또 증명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파포스 충선정리 증명할 때 얘를 붙잡고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증명했죠? 왜냐하면 파포스 충선정리 증명할 때 도형의 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길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이걸 잡고 이쪽으로 당긴다고 해서 수직이었던 게 수직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수직은 수직이란 소리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를 붙잡고 좀 당겼어요. 하나는 이렇게 지나가고 하나는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수직이에요. 근데 이거 기울기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y는 ax라고 하고 얘를 y는 bx라고 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뒤에는 y 절편이 없어졌어. 왜냐하면 원점으로 옮겼기 때문에. 괜찮아요? 원점에서의 교점. 그러니까 0,0을 다 지나가잖아. 그래서 y 절편이 0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증명을 하면 복잡해. 이해되지? 이 상태로 증명하면 복잡한데 얘를 일로 평행이동했다고 해서 성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됐지? 자, 그런 다음 증명. 나는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세로로 선을 하나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줄 거야. 됐죠? 자, 여기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x값을 k라고 합시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k, ak라는 점이 됩니다. 이 점의 좌표는 k, bk라는 점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삼각형 요렇게 보고 피타고라스를 써봐야지 라고 하는 거죠. 자, 요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 k의 제곱 ak의 제곱 더하기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k의 제곱
BK의 제곱은 9점 사이의 거리. AK에서 BK를 빼면 되지. 세로니까. X는 신경 쓸 필요 없죠? 괜찮나? 그래서 AK 마이너스 BK의 제곱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를 쓴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식을 정리하면 A제곱, K제곱, B제곱, K제곱은 여기 A제곱, K제곱 마이너스 2AB, K의 제곱 B의 제곱, K의 제곱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래 2K 이렇게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는 1은 약분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1이에요. 알겠죠? 얘네 그냥 2항에서 없어진 거고 괜찮습니까? 얘네 둘은 2항에서 없어진 거고 괜찮죠? 얘와 얘는 양변을 2K의 제곱으로 나눈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구별할 수 있겠죠? 1은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AB는 마이너스 1.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외워야 돼요. 알겠죠? 증명을 해줬으니까 아하 한 다음부터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의 A'은 기울기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수직으로 만나는 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양변에 B의 B'을 곱해주면 A의 A'은 마이너스의 B의 B' 이렇게 돼서 얘가 일로 넘어오면 A의 A', B의 B' 더했을 때 0이 되면 두 직선은 수직으로 만난다. 얘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됐죠? 얘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내용부터 문제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단순하게 되지 않아요.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돼요. 자,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지. A는 B일 때 C, 이게 B에서 C로 가는 걸 물어보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물어보는 거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학교 때 스타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 A는 B야. 자, A 줄 때 B 거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중학교 스타일이에요.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자, 줄 테니까 구해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중학교 스타일이에요. 알겠죠? 고등학교 스타일은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A는 B고 B는 C고 C는 D야. 그래서 요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니네가 그냥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얘와 얘만 알게 돼. 그래서 얘네 둘은 알아. 근데 중간 과정을 모르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과 끝은 다 알려줘 이제. 그래서 니네가 보면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런 느낌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 흐름을 이해해야 돼. 흐름. 이거는 이거였고 이건 이거였고 이건 이거였구나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거였구나는 제일 마지막에 생각해야 될 행동이야. 알겠지? 이게 흐름을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알겠죠? 자, 평행과 수직에 대해서는 설명했으니까 그러면 필수 예제 1번 문제를 봅시다. 자, 문제를 잘 보세요. 이제 한 방에 그냥 쏙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고, 문제를 보고, 이거 말하는 거였어? 이거 말하는 거였어? 이렇게 조합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직선은 이 점을 지나고 이 직선에 평행하되 평행이라는 단어를 보고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구나. 괜찮습니까? 그래서 기울기와 점을 줬구나. 괜찮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을. 알겠죠? 그래서 평행이라는 단어를 보고 기울기 그리고 이 점을 지나간다.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이 점을 지나 이 직선의 수직이 되는 직선을 구한다. 직선이니까 점과 기울기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점은 알려줬으니까 내가 이걸로 기울기를 구해야 되나 보다. 괜찮죠? 그럼 얘의 기울기는 얼마냐? 3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기울기는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내가 원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어때요? 상황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줬지만 내 생각은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야. 얘 기울기는 3이네? 내가 원하는 기울기는 수직인데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 칸 한 칸 이렇게 건너가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석이 가능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냥 문제를 보고 풀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흐름으로. 그거를 잘 느껴야 된다. 자, 여기 자,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고 싶다. 아까 전에 이거 평행할 수 있는 조건 알려줬죠?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일정하고 상수항이 다르면 평행. 괜찮습니까? x의 개수와 y의 개수와 상수항까지 다 같으면 그냥 일치, 똑같은 거다.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은 거죠. 여기가 괜찮죠? 여기에서는 서로 평행만 이야기했으니까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가 같고 상수항이 달라야 된다. 그래야지 y 절편이 달라져서 평행해지니까 교점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보고 함수식을 생각해서 평행해야지만 평행하다는 거는 x의 개수의 비율과 y 개수의 비율이 같고 상수항이 다른 거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서로 수직이 되고 싶다. 수직이 되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a의 a 마이너스 x의 개수의 곱과 y 개수의 곱 이게 0이야. 공식이에요. 괜찮죠? 이렇게 계산을 하던지 아니면 서로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됐어. 저거 기울기 만들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샬라 이런 느낌. 자, 그럼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도 3분의 a 마이너스 2x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쓰라고 하면 쓰겠지만 이건 안 중요하잖아. 왜냐하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니까.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의 a 플러스 2분의 a 곱하기 3분의 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양변에 이걸 곱해서 넘기면 계산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괜찮지? 할 수 있겠지? 자, 다음 성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뭐 B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성분 AB가 있는데 성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수직이랑 이등분이다. 그래서 1번 수직 당연히 기울기를 구하라는 뜻이겠고요. 이등분점 당연히 지나가는 점을 하나 구하라는 뜻이겠죠. 괜찮습니까? 나는 직선을 원하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당연히 기울기와 점이 하나 필요한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먼저 수직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얘네들로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기울기를 구해봐라. 자, 성분 AB의 기울기는 얼마냐? 여기서 이걸 뺄까요? 얼마? 3분의 1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4. 이게 기울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얘 기울기는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괜찮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울기를 찾았고 그 다음 중점의 좌표 이등분점 2분의 3, 2분의 5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고 저걸 지나간다. 점과 기울기 식 할 수 있겠니? 됐어? 넘어간다? 다음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얘는 그림을 좀 이해하길 바래요. 직선 세 개가 있는데 웬만하면 삼각형이 돼. 되지 않겠니? 직선 세 개가 있으면. 근데 직선 세 개가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개 중에 두 개가 평행하다. 괜찮니? 응. 아니면 셋 다 평행할 수도 있고. 셋 다 평행한 건 너무 뻔하니까 문제를 잘 안 내겠지. 그 다음 이렇게 셋이서 한 군데서 만나는 거. 괜찮아요? 이럴 때는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문제 봅시다. 자, 얘 기울기는 1이에요. 괜찮니?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괜찮아? 하나는 기울기가 1이고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됐지? 그 말은 쟤네 둘은 절대로 평행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괜찮니? 그럼 이 상황은 아닌 거지. 요거는 버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1번 직선, 이거 2번 직선, 이거 3번 직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번 직선하고 2번 직선은 절대로 평행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 근데 3번 직선이 1번이랑 평행해도 괜찮겠지? 아니면 2번 직선이랑 3번 직선이랑 평행하고 1번 직선이 따로 움직여도 되겠지? 괜찮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1번과 3번이 평행하다고 하면 평행하니까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가 일정해야 되잖아. 봐, x 2배 차이 나지? 개수가? 그 y도 2배 차이 나야 돼. 괜찮니? 자, 그걸 이해했다면 a는 그냥 2인 거고 나는 그거 싫어 하는 사람은 공식으로 x의 개수의 비율과 y 개수의 b는 일정하다. 이렇게 식을 써도 괜찮고. 괜찮습니까? 그 개수의 비를 이야기할 때 꼭 얘가 분모로 갈 필요가 없어요. 얘가 분모로 가도 돼. 상관없어. 됐지? 그러면 1번과 3번이 평행해지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여기 2번이랑 3번이랑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마찬가지 x가 2배 차이 나네, y도 2배 차이 나야 돼. 이러면서 a를 마이너스 4라고 이야기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괜찮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거 1번, 2번, 3번이라고 생각을 하면 1번과 2번의 교점을 3번이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이해됩니까?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의 교점을 3번 직선이 지나간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니네는 1번과 2번의 교점을 구하고 그 점을 3번에다 대입할 거야. 됐지? 1번과 2번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연립방정식이야. 연립방정식 말고는 푸는 방법이 없어. 괜찮지?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까지 했으면 좋겠으나 이거 하자고 하면 또 힘들겠죠? 그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222초까지 숙제. 오늘은 약간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유형편도 푸세요. 알겠죠?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